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과 관련된, 우리들의 인생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영화 친구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친구. 네. 여기 있는 사람들 친구 안 본 사람 있어요. 친구가 1하고 2 나왔죠. 그리고 드라마도 우리들의 친구, 우리들의 영웅 친구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근데 그 드라마 말고, 친구 2편 말고, 맨 처음 나왔던 거, 2001년에 나왔던 거. 영화 친구 다들 아시죠? 예. 안 봤다고요? 아니, 그걸 왜 안 봅니까? 아, 그럼 대화가 안 되는데. 아, 그거 봐야 되는데. 그거 완전 남자들 교과서 같은, 제 시절에는 그거 안 보면 아예 뭐, 인간 취급을 못 받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 영화 나왔을 때는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영화 보려고 막 영화 보려고 막 줄 서가지고, 그때 미성년자인데도 막 그 신분증 어디 빌려와가지고, 성인인 척 하면서 친구 하나 영화 보겠다고 막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친구가 이제 비디오 대여점에서 DVD랑 풀렸잖아요. 그때 막 친구 테이프가 테이프가 엄청 인기 많았어요. 근데 그때 원래 친구가 여러분 아시죠? 19금이거든요. 청소년 불가예요. 근데 아저씨들이 남자라면 한번 봐야 된다 하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면 다 컸다 하면서 막 빌려주고 그랬어요. 아, 안 좋아한다고요? 아무튼 그때 저희 또래 친구들은 거의 친구를 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약간 그 남자들의 어떤 그런 이, 이 바이브라고 해야 되나? 친구 해보면 거의다가 명대사인데 뭐 보통 친구 명대사 얘기하면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내가 니 시다버리가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뭐 이게 명대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명대사가 많아요. 명대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친구 스토리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중석이하고 중호하고 이제 상택이가 그 뭐야 준석이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잔뜩 꾸며가지고 그 이제 목에 이제 스카프까지 하면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준석이가 상택이한테 이제 망신을 쳐버려요. 그 친구들끼리 있는 데서. 그래서 상택이가 자존심 상하니까 아 씨발 음악이 왜 이리 시끄럽노 하면서 음악 딱 꺼버려요. 친구 보신 분도 알 거예요. 초반부에 나오는 건데 학창 시절에.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붕 떠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옥상신이야. 그 상태기하고 이제 준석이가 그 말한 내용을 보면 상태기가 이제 좀 자기가 아플사 이렇게 해놓고 이제 미안한 거. 그래서 준석아 미안하다 얘기 얘기하는데 이제 그때 준석이 이제 그 상태기가 준석이한테 미안하다 준석아 얘기하니까 준석이가 바로 하는 말이 아니다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라고 하잖아요. 그 대사 기억 안 나십니까? 왜 맨날 친구 얘기하면 저거 이 영화를 안 봤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 대사 기억하시죠? 미안한 거 없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미안한 거 없는 게 아니죠. 엄청 미안한 짓을 했죠. 이 영화에서 보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에서 명대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이트클럽에서 그 동수하고 준석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사람들 뭐 니가 가라 화와 이것만 얘기하잖아. 사실 난 그 대사보다 나이 먹고 보니까 나이 먹고 영화를 한 번씩 옛날 생각날 때 알 때마다 친구를 한번 보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저는 나이 먹고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명대사를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대사가 있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됐어도 내 일을 한 번도 원망 안 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아이가. 이 대사 기억나세요, 여러분?
왜 기억을 못 하시지? 네, 이 대사가 나와요. 이 대사를 알아야 오늘 썰을 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영화 대사를 갑자기 꺼내냐? 아, 친구가 그만큼 명작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뭐냐 하면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은 정말 이렇게 얘기하지만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고 얘기하지만 미안한 거 없는 게 아니에요. 미안한 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이 이렇게까지 됐어도 난 내 일을 한 번도 원망했다고 하는데 원망했던 거예요. 원망 안 했어. 왜 거기서 왜 동수를 그렇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사실 보면 그 다나랑님 뭐세요? 그 영화에서 보시면 서로 간에 이제 오해하고 이제 미움 때문에 서로가 이제 공격하고 복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서로 이제 같이 놀았던 친구라 하더라도 어떤 일에 있어서는 친구가 아니라 왼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 동수하고 준석이 사이에서 이제 그런 걸 엿볼 수가 있는 거야. 원망을 안 했다고 하지만 교육엔 파국으로 치닫는 거. 거긴 둘 중에 누가 한 명이 죽는 거. 과연 그게 감정이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 대사가 더 와닿더라고요. 오히려 친구한테 미안한 거 행동을 하면 더 내가 그 고통을 배려 받는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난 친구가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친구라고 해서 더 의리, 뭐 우정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친구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해서 미안한 걸 만들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친구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내 편 돼주고 꼭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친구도 사람입니다. 친구라고 해서 무슨 뭐 바다 같이 넓은 마음 한없이 넓은 마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도 사람이야. 친구도 인간이고 고등학교 때 친했다 하더라도 나이 먹으면 친해질 수도 없는 거고 고등학교 때 나한테 살갑게 부르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나이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버리면 그 친구를 하더라도 친구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와요. 왜냐? 친구도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도 사람이고 사회의 일원이고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미안한 걸 다 봐준다거나 이해해줄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대사 안에 많은 것들을 뭔가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친구한테 미안함 만들면 자,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 더. 두 번째. 친구한테 미안이죠. 미안함을 만들었을 때 그걸 대수롭게 여기면 그 관계는 언젠가는 깨집니다. 바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서 친하다가 친구까지 왜 깨지는 걸 가만 생각해 보면 서로 자존심을 건드려요. 자존심을 건든다거나 서로한테 계속 심하게 신세를 진다거나 서로를 굉장히 뭔가 좀 신뢰를 깨트린 행동 그런 것들을 계속해요.
미안함을 계속 만드는 거죠. 한쪽은 미안함을 계속 만들어서 힘들어하는데 한쪽은 그걸 대수롭게 여겨요. 그럼 이거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은 없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오래 갑니까? 깨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관계 유지하고 있나요? 그 관계 유지하고 있으면 깨질 겁니다. 이미 깨졌어요, 이미. 겉으로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언젠간 깨지거나 이미 깨졌을 거예요. 부모 형님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친구는 어떠신가요?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친구?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힘든 일 있을 때만 나를 찾는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있을 때만 날 찾는 거잖아. 그리고 그걸 있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힘들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힘들더라도 그 힘듦을 상대방한테 막 전적으로 전가시키면 안 돼요. 그거 나쁜 행동이야. 그런 것도 그게 친구면 당연히 받아주겠지, 이해해주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친구는 사람이에요. 친구도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안 힘듭니까?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그 누구든 아닌 사람 없고 그 누구든 어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내가 힘들면 그 친구도 힘든 거야. 이 대한민국 지금 2020년 살아가면서 안 힘든 사람 없어요. 내가 살아가기 버틴기 힘들다? 그럼 그 사람도 힘들 거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러면 그 친구도 나에게 힘든 걸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그런 힘든 거를 나는 그 힘든 걸 얘기하면 이 친구가 상처받을까 얘기 못 하는데 이 친구는 힘든 게 있을 때마다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만. 그리고 그 상대방은 계속 내가 닭이 받아주겠지. 친구니까 이해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한다요. 친구니까 뭘 이해해줘? 친구가 무슨 바다예요? 인간이 바다입니까? 인간의 마음 바다예요? 아니잖아요. 그 친구는 이거 말고 어려운 거 없습니까? 어려운 거 많아요. 어려운 거 많은데, 오히려 있잖아요. 친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얘도 사는 게 힘든데 내가 이런 거 얘기해버리면 이 친구는 얼마나 더 힘들어할까.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웬만한 힘든 거 있어도 얘기를 안 하고 배려하는 건데, 오히려 그걸 매번 얘기하고 받아주잖아요. 보통 힘든 거 얘기하면 서로 받아주기보다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 한쪽은 절대 고마워하지 않아. 이 한쪽은 일방적으로 쏠리잖아요. 그럼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 고마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사회생활 할 때 우리가 사회적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지키는데 왜 친구끼리는 안 지켜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 사회생활하고 막 이렇게 사회적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그 어떤 에티켓이나 이 상도덕이나 기본지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친구한테는 그런 걸 안 지키고 허물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해해 주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받아주니까 언제까지 받아놓으세요? 언제까지? 아무리 친구 사이다 하더라도 같은 업계에 있다거나 같은 똑같이 일을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그 친구도 사회성을 띠고 있고 나도 사회성을 띠고 있어. 똑같이 돈 버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이런 거 내가 괜히 참견한다거나 이렇게 좀 민감하게 했을 때 서로 간에 좀 입장이 곤란해질 수가 있겠다라고 싶은 거는 하면 안 돼. 얘기 꺼내면 다 안 되고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된다니까. 저는 있잖아요. 막 친구끼리 좀
나이 먹고 나서 이제 좀 나이 차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의 사생활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서로 지켜야 될 부분 지켜야 되는 거야. 그 친구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나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 친구의 어떤 그런 말부터 사정이 있고 나도 말부터 사정이 있어요. 친구기 때문에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알아서도 안 돼. 사람마다 누구나 말부터 사정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나 행동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린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딱 생각해보면 내가 친구 사이에서 정말 지켜야 될 부분을 지켰냐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난 지킨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거 자신 있게 지킨다고 말을 못해요. 이게 힘들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친구 사이에 딱 이 도의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 지켜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장 어렵게 만든 사람이 오히려 친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적인 이해와 배려는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친구끼리 무조건 받아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친구기 때문에 감싸줘야 된다. 우리가 무슨 뭐 예수님이에요? 신입니까? 우리 사람이야. 우리도 못 받아주는 게 있고 우리도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뭐 친구가 억울하다 얘기하는데 막 자기 딴에는 뭐 억울하다 분하다 얘기하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그걸 이해해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 친구가 뭐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 봐서 잘못한 거면 잘못한 거예요. 이건 왈가불갈 필요도 없지. 맞다 아니다 필요도 없죠. 아닌 건 아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런 것까지 해주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되느냐?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이걸 만약에 얘기했는데 기분 상해한다. 서운하게 생각하면 그럼 그 사람도 친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친구끼리 이런 것도 못 해주냐? 못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당연히 해줘야 된다? 왜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왜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건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우정에 대한 밸런스, 이 금은 그 신뢰관계에 대한 금은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좀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 이해와 배려에 대해서 막 잘 모르는 게 좀 우정에 대해서 막 굉장히 좀 신성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잖아. 근데 나이가 먹으면 이거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이게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식구도 생기고 결혼하게 되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게 한계치가 있고 나이 먹으면 내 능력에 대한 한계치 내 벌이 되는 한계치 내가 가진 시간에 대한 한계치를 느끼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한계점과 그런 어떤 좀 인간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친구라면 당연히 친구라면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못하냐. 너하고 나 사이에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런 거 자시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이제 이 납득이 되겠냐마는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는 게 아니라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어야 정말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미안한 거리 있으면 한쪽은 그거를 굉장히 마음속에 담고 있을 겁니다. 담고 있다가 언젠가는 그거를 분출할 거예요. 분출하는 순간 그 관계는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구도 사람이고 감정의 동물이에요. 나도 힘들지만 그 친구도 힘들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 친구라고 해서 힘든 걸 무조건 받아준다, 이해해준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한쪽에서 받아주고 의존하고 특히 친구한테 그러시면 그 관계 절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아나맥스님 어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서로 미안하고 불쾌하고 오해가 없어야 오래 간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